지난 4월 7일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에서 개최된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컨테스트. 그 첫 예선 무대가 있던 날 강연, 노래, 춤, 연극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주주의 선거 문화를 이야기한 일반부 참가자들과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부 참가자들. 그중 각각 16팀씩 총 32팀이 예선 무대를 통과하고 본선 무대가 마련된 경기도 수원의 선거연수원으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본선 참가자들.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먼저 이용섭 선거위원장님의 격려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의 메카인 선거연수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7회 강연 콘테스트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강연 콘테스트는 충만제보다 더 의미가 있고 더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강연 콘테스트는 유권자들한테 주권의 가치를 알게 하고 선거에 참여하도록 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선거에 중요한 것을, 유권자의 가치의 선거에 중요한 것을 잘 알릴 수 있는 인재를 모은다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다양한 소리를 모아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와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순간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단 한 사람. 일반부 첫 번째 주자 정수영 씨입니다. 수영 씨는 이번이 무려 3번째 출전이라는데요. 경험이 많아도 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본선 무대. 지금 이제 MC분께서 심사위원들의 눈과 귀도 바빠집니다. 우리 편하게 하자. 연수원장님께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떨리지만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 발표하는 정수영 씨. 첫 순서로 무대에 선 소감이 궁금한데요. 조금이라도 더 하면서 그런 것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쓰레기가 때문에 아침 비교 시간마다 학생들이 코를 막아야 되거든요. 일단 너무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긴장을 해서 그런지 기억하지 못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출전은 청소년부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출전을 한 거였는데요. 그때 입상을 하고 나서 대학교 때 또 다음 해 2번째로 출전을 했고요. 올해가 3번째로 출전을 하는 해입니다. 네. 예비교사를 꿈꾸는 정영희 씨는 현재 학생들에게 시민교육을 하고 있다는데요. 네, 일단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들하고 피부로 정말 접촉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과 체험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이번 강연 컨테스트 참가 또한 영희 씨가 학생들에게 몸소 알려주는 시민교육 중 하나가 되겠네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자신의 인생을 담은 강연으로 무대에 오른 김봉성 씨는 조금 특별한 연습을 해왔다는데요. 제가 사는 곳이 경상남도 진주인데요. 거기에는 남강이라고 강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에서 강에서 노래도 부르고 사람들이 없는 논밭 찾아다니면서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봉성 씨처럼 특별한 연습을 했을 것 같은 또 다른 팀. 꽁트 연극을 선보이는 혼성팀 어이. 분장까지 꼼꼼히 신경 써주는 최고의 팀워크이네요. 연극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신경을 써봤습니다. 근데 내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기동수가 맞아 죽었어. 재밌는 꽁트 연기를 통해 잘못된 투표 사례를 연기한 어이팀에게 명년기 한 장면 부탁해봤는데요. 어이가 없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어이가 없는 어이팀을 뒤로하고 달달한 분위기를 풍기는 마이구미 팀을 만나봤는데요. 두 분은 그냥 관계가 이제 같이 중국어 학원 다니다가 예. 그냥 아는 오빠예요. 그냥 아는 사람. 남자분은 그 눈빛이 아니고 아니 그냥 아는 사람. 저는 약간 째려봤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무대 위에서는 눈빛 교환으로 환상의 호흡을 발휘하는 마이구미 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이 오늘 좀 펴가지고. 그런데 여기저기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팀 참가자들 사이 어째 눈도 안 마주치는 두 사람. 마음이 많은 친구라서 온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중요한 거겠죠? 네. 성별보다는. 세계 여행을 통해 깨달은 선거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두 사람. 같은 대학 선후배인 두 사람은 매일같이 만나 강연을 준비했다는데요. 선배인 비준 씨가 큰 그림을 그리면 후배 영철 씨가 색을 채워나갑니다. 90만 원 나오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제가 일단 이 소재랑 이 큰 구성, 토크쇼라는 구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이 친구가 선거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계속 해나갔죠. 그래서 좀 얕은 얘기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친구 덕분에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서 나온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근데 역할 분담이 딱히 없고 같이 융합해서 서로 필요할 때 자주 만나서.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된 건 전부 다 이 선거 강연 회의 관련한 회의였는데 스케줄인데 안 적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냥 매일매일 해가지고 정말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이제 하루 안 보면 이상할 정도로 그니까 내일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헤어질 때 인사가 내일 봐가 아니라 이따 봐 좀 이따 봐. 어차피 또 만날 거라서. 매일 만나서 매일 회의를 해도 왜 이렇게 아쉬움투성인지 시선팀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는지 밖으로 나온 두 사람. 교내 야외 무대는 시선팀에게 최적의 리허설 무대입니다. 토크쇼 시민 선거를 말하다 시선, 저는 사회를 맡은 장영철입니다. 나 다 까먹었다. 어떡하? 큰일 났다. 큰일 났네. 큰일 났다. 기억력 어떻게? 시험 공부해가지고 다 까먹었어. 일단 좀 실내 좁은 데 있으니까 좀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데 나와서 하는 거 좋고, 또 이게 무대니까 한번 무대 서보는 연습 같은 것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관객들이랑 시선 맞추는 법을 하려면 좀 넓은 곳이 시선이 트인 곳이 있어야 어느 곳 보면서 이렇게 할지가 좀 감이 잡혀서 좁은 데 있으면 그거 좀 하기 힘들어가지고. 창피하진 않으세요? 재밌습니다. 이런 거 즐기는 사람들이어서 이런 거 즐겨서 막 말하고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무대 서고 싶어하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던가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연습에 지칠만도 한데 시선팀 비준 씨와 영철 씨는 강연 콘테스트를 진정으로 즐기고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표정을 결연하게 지으면서 사람들 봐주고, 근데 최선을 다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 최선을 다해서 얻는 결과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이걸 한 달 넘게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많이 또 배우고 느낀 게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자체에 대해서 이미 그 과정에서 충분히 많은 결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배우고 느낀 점을 정말 100% 또는 그 이상 완벽하게 청중들에게 좀 전할 수 있도록 더 갈고 닦아서 무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팀 기대해 주세요. 먼저 제대로 된 지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이미 참가자들 가운데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유권자들도 많았는데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김범준 씨가 그중 한 사람입니다. 걸었던 그 백성의 한 걸음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진짜 뭔가 정말 몰입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나 여기서 오늘 떨어져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뭔가 몰입해서 그냥 컨텐츠 재미있게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후회는 없고요. 아쉽기는 하니까 내년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세 아이를 둔 엄마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도전한 김세진 씨. 이번 강연 콘테스트 본선까지 올라오면서 특별히 고마운 사람이 있다는데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이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저희 신랑이 그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게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든든하고 그런 후원을 받았죠. 네. 공무원 됐으니까 진짜 쎄 빠지게 지역 예선에서부터 남다른 존재감으로 주목받았던 두 사람. 팀 이름도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스물스물스무스아 게살버거팀.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참가했던 경험을 살려 성인이 된 후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됐다는데요. 늦은 저녁 직접 빌린 연습실로 향하는 두 사람. 서로 먼 거리에 살고 있어 각자의 일과를 마친 뒤 이렇게 늦은 저녁이 돼서야 만날 수 있다는데요. 다시 안 올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둘 다 다니고 있으면서 준비하기가 사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는데 이렇게 가장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때인 것 같아요. 1학년이니까. 엄청 여유있게 보고 만나자마자 춤과 노래 연습부터 할 것 같았던 두 사람. 이분은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대본 회의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의 한 3분의 1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극적인 거에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게 확실히 더 분명해야 보는 사람들이 연극과 강연 부분이 섞여 있어도 똑같은 양을 받아들이려면은 저희가 그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팀보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계속 보이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대본 수정에 이어 이제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한 스물스물스무스아 게살버거팀. 늦은 시간이라 피곤할 만도 한데 한 장면 한 장면 집중하는 두 사람.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즐길 때 아닐까요? 정말 얼마 안 남아서. 연습에 탄력을 받았는지 결선 진출용 비장의 무기까지 선보이는 두 사람. 비장의 무기는 바로 탭댄스라는데요. 왜 성윤 선배 민주주의가 이렇게 신나는 것처럼 탭도 신이 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면 더 신이 나지 않을까요? 신나는 민주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강연 콘테스트 자체를 신나게 즐기고 있는 두 사람.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죠? 대회를 열어주실 때부터 장르를 다양하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할 수 있지 않았나. 정말 그냥 스탠드하게 대사만 하는, 강연만 하는 대회였으면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연극도 할 수 있고 뮤지컬도 할 수 있고 춤도 있었어요. 장르에 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일단은 여기 선거연수원 자체에서 그러니까 강연을 하던 사람들만 와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참여해도 맞아요. 된다. 그렇게 열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조금 저희한테 편리했던 것 같아요. Come on everybody 자 이 얘기 들어봐. Come on everybody 모두 손뼉 치면서 저희 스물스물 스무스아 게살버거팀 응원해주세요.
영국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깔끔한 발표 실력. 남자 개인 참가자들의 능숙한 강연 무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그런데 이 순간 유독 긴장된 모습을 보이는 또 한 명의 남자 개인 참가자, 김재유 씨가 눈에 띕니다. 대전에서 강사로 활동했던 재유 씨. 말 잘하기로 소문난 전직 강사인 그가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부터 투표에 관심 갖고 참여하기. 이것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강연 콘테스트에 참가한 김재유 씨.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재유 씨의 모습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에 가서는 되게 진중하고도 진정성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거기에 들어갈 PPT 슬라이드의 배경음악을 지금 고르는 그거를 지금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다. 야, 나 저번에 그때 강연 콘테스트 그때 그거 얘기했던 거 있잖아. 나 그거 예선은 통과해서 본선 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예선 5분이라 그래도 열심히 했다? 근데 이제 본선부터는 10분이라서 한번 좀 봐줬으면 좋겠거든. 우리 전직 그 동기들이랑 선후배들 있잖아, 강사 선후배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 모집해가지고 어디 스터디룸 내가 빌릴 테니까 시간 내면 한번 보자. 어때? 좋아. 시간은 어떻게 알았지? 함께 강사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에게 SOS를 요청한 재유 씨. 손님이 온 것 같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나온 친구들과 함께 당시 강사 모임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시끌벅적 한바탕 인사를 나눕니다. 자, 일단은 내가 오늘 PPT 준비한 거를 한번 해볼까 해. 실제 강연 너네 청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 보고 뭐 괜찮으면 괜찮다, 아니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할게요. 우선 사전 호응도는 100점인데요. 2번 가야지. 정답입니다. 박수. 이거 맞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 그렇지. 소중한 여러분의 한 표로도 선거 결과가 뒤바뀔 친구들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강연을 이어가는 재유 씨.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친구들 역시 그런 재유 씨의 강연을 정성스럽게 경청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연 진행한 매력적인 구릿빛 피부를 맡고 있는 강사 김재휘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기 무섭게 피드백을 요구하는 재유 씨. 함께 강의를 했던 강사 친구들인 만큼 의견이 궁금했을 법도 하네요. 시도해봤지. 가감 없는 품평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확실히 딱 좋았던 거는 처음에 일단 우리가 항상 강의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앞에 있는 청중과의 소통이잖아.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거를 상대방이 재미있게 받아들여야만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 근데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일단 우리한테 흥미로운 질문. 그치, 너무 좋았어. 별로였던 거 없어요. 별론 건 얼굴이 좀 별론데. 그치, 사실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별로였던 점은 슬라이드도 완벽하고 말투도 다 완벽한데. 저건 어쩔 수가 없어요. 커버를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부담스러운.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근데 메이크업도 잘 되고 이제 본선에 올라갔잖아. 좀 마음가짐이 좀 다를 것 같아. 어떤 마음가짐일까? 딱 준비할 때. 예선전에 갔을 때 내가 딱 그 장소 도착하기 전까지만 연습하자. 가서는 나는 즐기자. 왜냐면 거기서 초조하게 연습해도 좀 도움될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보다 보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르는 거야. 정말 감동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강연이. 재휘 씨가 긴장하지 않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거 봤는데 근데 제의하는 거 보니까 좀 욕심이 나네요. 혹시라도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도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6월 선거를 딱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도전을 해서 이 친구를 눌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충분히 재능 있는 친구들이라 제8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의 무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효능 신청 2018년을 살다라는 주제로 오늘 짧게 강연을 드릴 오늘의 이야기꾼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단아한 개량 한복 차림의 김예진 씨는 심청이를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아버지를 향한 효심을 담은 심청이가 민주주의와 만나면 어떤 이야기로 탄생할지 궁금한데요. 우리 아버지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했을 거예요. 단순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심청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과거에는 단순히 미신적인 요소에 내 소원을 빌면서 기도를 해서 소원을 이루는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그 소원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회고 나아가서 그 소원을 계속해서 누구나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예진 씨를 마지막으로 일반부의 순서가 모두 끝나고 보기만 해도 활력 넘치는 청소년부의 본선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청소년부 첫 번째 주자는 반장 선거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연극으로 준비한 글리아 팀인데요. 그런데 이번 본선 무대를 준비하면서 고충이 있었다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험 기간과 겹치다 보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나? 이 대회를 준비하나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자는 차원에서 대회도 준비하고 시험 공부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는 또 한 팀이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고등학생팀 하파드인데요. 조금 예민하고 그런 질문인데요. 일단은 대회 자체가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 팀원들 모두 중간고사보다는 유권자의 날 강연 콘테스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제가 중간중간 보니까 공부하는 와중에도 응원할 때 그리고 박수할 때 짬을 내서 열심히 박수를 치던데 일단은 좀 더 박수에 집중을 하는 걸로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에도 집중, 무대에서도 집중하는 하파드. 결선 무대에서도 집중하는 모습 꼭 다시 볼 수 있길 응원합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인 그린나래 팀. 그런데 어딘가 분주해 보입니다. 긴장한 탓인지 프리젠테이션용 리모컨을 잃어버리는 작은 실수가 있었네요. 다시 제대로 준비를 갖추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린나래 팀. 강연 콘테스트가 열리기 전부터 직접 선거 현장에 찾아가 판넬의 투표를 받아온 그린나래 팀. 아이디어와 준비성에 박수를 보냅니다. 되게 오래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는 것부터 계속 천천히 했던 거라서 아직 공고가 뜨기 전부터 이 대회를 준비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투표를 받으면서 어르신들께서 저희 앞에서 싸우기도 하셨고 저희한테 이렇게 막 혼내기도 하셨고 마지막 끝났을 때 노란 티를 맞춰 입고 강연장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이 학생들의 정체는 뭘까요? 이곳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모락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를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에 남아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제 본선 준비하려고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연습하고 있어요. 동아리 담당 선생님의 지도 아래 매일같이 대대적인 연습을 한다는 극단 사춘기 팀. 남들 다 집에 갈 때 방과후에 남아가지고 10시까지 꼬박꼬박 며칠 동안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습하고 서로 수정해주고 또 담당 저 말고 지도해주신 또 다른 지원해준 선생님 또 따로 모셔다가 또 배우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야 아이들 참 이 민주주의 선거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아이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진지하게 가지고 있구나. 이걸 또 대본으로 또는 극으로 이런 식으로 또 변화도 시킬 줄 알고 적용시킬 줄도 알고. 둘셋씩 모이기만 하면 각자의 파트를 연습하느라 바쁜 아이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려는 모습이 마치 프로 배우 같은데요. 저희가 그 대본에 맞는 장면들은 다 만들어서 그 장면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거기서 뭐 연기적으로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연출들이 지적을 해줘서 그걸 또 고치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연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이 진행돼요. 극단 사춘기에는 배우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연출의 큐사인에 맞춰 열심히 연습했던 연기를 선보이는 아이들. 아니, 배우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단일 무슨 이런 거래 오래? 4교시를 왜 지원하는 거야? 사실 힘들다기보다는 재밌어서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시험 기간이나 이렇게 뭔가 준비해야 될 게 겹칠 때는 좀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운 띄워봐. 투표는 선거라는 중요한 이유예요. 표에 적힌 후보자를 뽑는 것이죠. 3. 참정권을 행사하는 주된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주세요. 와! 너네 외쳐. 그렇게. 채원이, 영순이, 경은이. 볼 때마다 대본이 계속 수정 보완이 되고 있네요, 지금. 처음에는 사실 처음보다 지금 많이 좋은 것 같은데요. 자꾸 아이들끼리 자꾸 첨삭하고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세 번째 보는데. 됐죠? 예! 극단 사춘기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스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장님 할 때 그 뭐지? 일단은 그 배우들이 잘 해줘가지고 묻혀가는 것 같고요. 되게 뒤에서 일한다는 게 되게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잘 뽑았네. 나 얘기해봐. 우리는 왜 투표를 해야 돼? 멋있어서. 아마 정치인들은 더 이상 국민의 소리를 기울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나라, 바라는 세상을 위해. 저거야. 우리가 투표한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야. 알겠지? 이걸 알고 연기가 해야지 연기가 나와. 네. 제가 다 불러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한 번 시작한 연습은 끝날 줄을 모르고 지칠 법한 아이들. 조금 더 힘을 내봅니다. 딸 가지고 협박을 했잖아, 비서가. 그 순간에서 무너지는 건데 너는 그 전에 부장님이랑 싸울 때도 시선을 아래다 줘. 근데 그게 힘들어. 너무 안 그래도 많이 나오네. 약간 연출장님의 코멘트를 좀 부정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공부식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습득하면서 그렇게 연극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치를 배우면서 그걸로 통해서 많이 대본을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연습을 하니까 되게 보여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보여주도록 무대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팀 이름은 사춘기지만 누구보다 성숙한 팀워크로 본선 무대까지 올라온 극단 사춘기 팀. 결선 무대까지 지치지 않길 바랄게요. 극단 사춘기 결선까지 가자! 왠지 모를 포스와 여유가 느껴지는 이 팀. 혹시 기억하시나요? 같은 동아리에서 매년 출전해 기본 본선 무대까지 항상 진출하는 가면팀인데요. 선배들이 작년에 같이 나갔기 때문에 선배들이 와서 한 번씩 봐주시고 동아리 시간에도 한 번씩 봐주셔서 어떤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해주셔서 저희가 더 무대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결선 무대에까지 오를 수 있을지 가면팀의 활약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미들은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 가운데 최연소 중학생 참가자 손지우 학생. 자신의 생각을 차근차근 발표하는 지우 학생을 보니 아빠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혼자 저 같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 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용감하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호 사랑합니다. 본선 무대 청소년부에서는 학교 동아리에서 출전한 팀 참가자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지호 학생처럼 홀로 출전한 학생들도 꽤 보입니다.
10분의 시간을 온전히 혼자 채워나가야 하는 개인 참가자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어려운 동양 철학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이 학생. 이 학생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의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기 좋은 김천의 한 고등학교. 일요일인데도 학교 자습실에 모여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 그 사이 우리가 궁금해하던 그 학생이 보입니다. 바로 최진혁 학생. 지금 이제 애들이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이 교실에 모여서 자습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진혁이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발표 좀 잘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진혁이가 갑자기 시험 기간에 뭐 경제 뭐 그런 거 대회 나와가지고 붙었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뭔 대회인가 알아봤더니 그게 막 발표 이런 게 강연한 거 잘하니까 그래서 친구 잘 돼서 좋겠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랬죠. 발표를 좋아한다는 것 말고는 아직 최진혁 학생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편한 자리에서는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뭘까? 바로 춤과. 저는 5도1리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김천고등학교의 최진혁이라고 합니다. 아니야, 바로 어질인자야. 어질인자가 어떻게? 잠깐 같이 산책하자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친구의 5도1관지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참정권이라는. 단 2명의 친구 앞이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강연을 이어나가는 진혁 학생. 이때 이것이 바로 권리와 의무의 기원이지. 그럼 여기서 의무는. 그런데 점심과 자습 그리고 햇살까지. 국가에게 부여받는 여기는 운동을 하기. 눈꺼풀은 자꾸 감기는데 친구의 강연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미국에는 독립선언, 우리나라로 따져보자면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많은 운동들이 있어. 이러한 운동들과 놓여져 있어. 완벽한 정당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정당함은 보장되어 있지. 그렇지. 그럼 이 상황에서 돼요. 네. 되게 5도1리간지라는 어려운 말과 지금 현재 그런 유권자의 의무에 대해 대입시키니까 되게 참신하고 색다르웠던 것 같아요. 진혁이가 항상 그런 정치나 법이나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항상 관심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되면 저와 되게 대비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되게 기특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진혁이가 원래 평소 생각이 우리의 인생은 대학이 전부가 아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하면서 그 비교과 활동에도 많이 참여하고 발표 활동이나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런 교회 학교 내 밖에 있는 활동에도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진혁 학생에게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빨래 숙제. 공부며 발표며 빨래까지 잘하는 이 남자. 단점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빨래 숙제를 마칠 때쯤이면 집에 다녀온 룸메이트가 돌아오는 시간. 벌써 왔냐?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룸메이트는 진혁 학생의 단점을 알고 있을까요? 구미에서 왔는데 그 교실 혼자 따로 써가지고 막 PPT 넘겨가면서 연습하는 거 봤는데 연습하다가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그 복도에서 자습하고 있는 애들이 막 시끄럽다고 뭐라 한 적도 있고. 목소리가 큰 게 유일한 단점인 우리의 최진혁 학생. 5도1관지 강연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진로도 그렇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이제 동양 고전이나 그런 걸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읽다가 이제 그 제가 선정하게 된 주제 그러니까 5도1리관지라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지금 이 강연 콘테스트에서 할 거랑 되게 부합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니까 일단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항상 자습을 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하고 학업적인 것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서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아보면 되게 짬나는 시간이나 안 그러면 이제 비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시간에 평소에는 이제 좀 그냥 제 여가를 즐기다가 아니면 좀
좀 허비하는 게 많았는데 그 허비하는 시간을 잡아서 연습을 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보람차고 힘들지만은 이제 자기 전에는 뿌듯한 마음으로 잠드는 그런 일상이 이제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렇게 돼 왔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연습하는 목소리에 내가 자습이 좀 방해되긴 했지만 그만큼 또 본선 가서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응원할게. 화이팅. 그래. 김청노래랑 재준이 형 우승은 나의 거! 이번에는 다시 팀 참가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끼리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뭉쳤다는 성남고 패밀리팀. 호랑이를 만나려면 호랑이굴로, 성남고 패밀리를 만나려면 성남고등학교로 가야겠죠? 이곳이 바로 세종시에 위치한 성남고등학교. 예술고 학생들답게 각자의 소품은 직접 들고 다니는 꼼꼼함을 지닌 성남고 패밀리팀. 모이면 일단 동작부터 맞추는 것이 일상이 될 정도로 연습이 몸에 밴 아이들. 맞아. 마지막. 그 마지막에 이때 뭐지? 간장.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역할뿐만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손길 또한 성남고 패밀리팀의 자랑. 하거나 이런 거 하고 싶진 않으세요? 하고 싶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음악 트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친구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 바로 성남고 패밀리팀의 수장, 성남고등학교 공재한 교감 선생님입니다. 이제 이번 선거를 즈음해서 우리 학생들이 선거에 대한 이런 컨테스트에 나가서 많은 그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선거를 잘 치룰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렇게 표현해 준 거에 대해서 무척 긍정적으로 또 좋게 생각을 합니다. 교감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연습하는 성남고 패밀리팀. 얘들아 마지막에 한 번에 딱 웃는 걸로 가자. 갑시다 하고 흔들면. 좋은데요? 잘했어. 어이가 없어서. 경례 감사합니다. 실제인지 연기인지 살짝 헷갈리는 건 기분 탓이겠죠? 얘라 지금 뭐 하는 거야? 똑같아요. 약간 비슷한데 진짜 일진. 그래도 속안에 마음이 착한 불씨가 남아있는 친구예요. 착한 불씨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원래 순수하고 원래 이 성격이 아닌 진짜 제 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현실을 꼬집고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하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들. 자랑스러운 성남고 패밀리팀입니다. 사실 이렇게 모여서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좋은 기회, 유권자의 날 연극 이런 기회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이렇게 저희가 그걸 갖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정말 좋은 기회고 정말 좋습니다. 반막 끝에 그냥 반장 제법자 하잖아. 그대로 돌려줘. 네, 알겠죠? 네. 몸을 돌려도 좋아. 저희가 이 작품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공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3학년에서 작가를 지망하고 있는 친구가 글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 같은 것도 개사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일방적으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가치, 내 의견을 담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이 여러 명의 학생들이 노래를 만들고 춤을 만들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까지 그 의견들을 한데 모아 이끌어온 선생님의 역할 또한 결코 작지 않았을 텐데요. 노래 얘들아 들어봐. 노래 봐달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연기에 대한 지도도 해주시고 저희가 뭐 잘 되는 길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는 거니까 되게
저희를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잘 듣고 있고 정말 약간 하시면서 힘드실 것 같은데 그거 다 참으시고 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널리 울려 퍼져라 새로운 우리의 노래 유권자답게 투표하겠다고 외치는 다짐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히자 소중한 한 표 모아 내일을 바꾸자. 박수! 이런 모습도 있어야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 할 수 있겠죠?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고민하지 말고 웃음 우리 성남도. 자자, 우리 그건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투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하지만 청소년부 참가자들에게는 아직 투표권이 없는데요. 이들은 왜 이렇게 투표에 목소리를 높이게 된 걸까요? 잘 와닿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는 이제 청소년이다 보니까 저희 청소년들도 선거에 큰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유권자 청소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 시험 기간이었어가지고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모여서 짬짬이 하고 대회 이틀 전에 한 2시간 정도 하고 올라온 게 달아서 사실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성적표가 걱정되는 시험 기간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점심시간에도 예비 유권자인 청소년들은 삼삼오오 모여 민주주의 선거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선거로 인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예비 유권자들. 그리고 이미 몇 번의 선거를 치른 뒤 그 중요성을 깨달은 유권자들. 그래서 그들은 예선과 본선 두 번의 쉽지 않은 도전을 했고 몇 명은 조금은 아쉬운 시상대에 서게 됐습니다. 국가 정부에 만족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다음에 준비 더 많이 해서 일반부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실망 문화는 그냥 배워가는 게 더 많아서 괜찮아요. 다음에 더 준비해서 더 노력하는 이게 시도하는 자체가 저는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신 분들이 좀 더 파이팅하게 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선이라는 무대에서 또 한 번의 도전을 치르게 돼 14팀의 참가자들이 결정됐습니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에게 선거와 민주주의란 제대로 활용하는 것. 주권자의 가장 강력한 권리. 반드시 교육해야 할 주제이다. 계속 가야 할 길이다. 소중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새로운 시작이다.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 만들어 온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민주주의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